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오늘 입법데이트 시간에는요, 우리나라의 국방과 관련된 두 가지 법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중 하나는 방위사업법, 또 하나는 병역법 개정안인데요. 이 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국회를 빛낸 바른 언어상에서 이 품격 언어상을 받으셨는데 이관왕이시라고요? 비결이 있으십니까? 글쎄요, 그거 외에도 이제 NGO 모니터단에서 하는 네. 그 우수 국회의원상, 그리고 네. 또 법률 소비자연맹에서 주는 거, 네. 그 다음에 또 지방 그 신문들이 주는 네. 그런 상까지 해서 내가 한 6개 아유, 많이 탄건데요. 받으셨네요. 그 중에서 제일 이제 보람된 것이 그 청소년들이 뽑은. 예, 그 상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제가 특별히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해서가 아니고 내가 사용하는 얘기에 대한 어떤 진정성 네. 이런 것들을 평가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시군요. 그리고 더욱 잘하라는 채찍이겠죠. 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네. 이렇게 의정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이 방위사업법 개정안입니다. 네. 이 튼튼한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이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이 정말 건전하게 제대로 육성이 돼야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방위사업법을 개정 발의하시게 된 특별한 배경이 있으셨는지요? 먼저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국민들께 우리 방위산업 비리로 인해서 네.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방위산업이 중요한 것은 우리 튼튼한 안보의 핵심이 이 방위산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방위산업을 함에 있어서도 그 기술 개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국내에서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장비를, 무기체계를 외국에 수출하면 거기에 기술 개발비를 받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기술 개발비를 지금까지는 이제 그 개발한 사람들의 인센티브나 또 저작권에 대한 관리 문제, 네. 그다음에 그 조직의 관리 운영, 네. 그다음에 이제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이런 것들로 사용이 됐는데 네. 실제로 이제 우리 무기를 외국에 팔 때는 네. 또 거기에 외국에서 요구하는 어떤 또 다른 조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충족하려면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돈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아, 예. 그래서 거기에 기술비를 축적된 기술비를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업체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네. 이걸 마련하기 위한 어떤 법이죠. 그러시군요. 네. 이번 방위사업법 개정안에 담긴 핵심 내용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익숙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어색하실 수도 있거든요. 잘 그래서 이해할 수 이제 있도록 말씀해 기술 개발비를 받은 네. 돈을 네. 근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외국에 파는 장비를 개발하거나 개조할 때 네. 쓰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네. 그걸 이제 쓸 수 있도록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K2 전차의 경우 이제 터키로 수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이 터키에서 요구하는 전차하고 우리가 지금 개발한 K2 전차하고는 상당 부분 많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어떻게 전차의 다른가요? 무게도 그렇고 승무원 숫자도 그렇고 네네. 또 승무원의 위치도 그렇고 네. 그래서 우리는 소위 말하는 기동력에 중점을 둔 전차고 네. 터키가 요구하는 것은 소위 말한 방어를 위한 어떤 그런 거에 중점을 목적이 둔 다르군요. 전차거든요. 네. 그리고 또 환경이 다르니까.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로부터 시작해서 A형까지도 일부 바꿔야 되잖아요. 아하. 그러면 그것이 새로 개발된 것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러나 그에 버금가는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것을 기술 개발비 가지고 축적된 기술료를 거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면 네. 업체 입장에서는 대단히 좋은 입장이 됐죠. 그럼 지금까지 기술 개발비는 주로 연구원의 인센티브라든가
그 뭐랄까요, 이게 기술 개발에 직접 투자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많이 활용이 됐었던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개발비를 5년간 징수한 자료를 보면 네. 101억 원 가운데 47억 원이 이제 연구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줬거든요. 아. 그리고 연구 개발비가 약 10억 투자가 됐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한 수출을 위한 재개발, 그다음에 개조 네. 이런 데는 지금까지 쓰질 않았어요. 아하. 무슨 법적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해주면 업체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죠. 그렇군요. 네. 뭐 그 아까 터키 얘기를 하나 예를 들어주셨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기존에 쓰던 모델을 그냥 만들어서 보내면 제일 좋지만 그렇죠. 요구 사항이 달랐던 거거든요. 달라지죠. 네. 아하, 그걸 그때 맞추다 보니까 정말 많은 비용이 들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뭐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도 일부 바꿔야 될 테고 네. 또 무게도 다르니까 어떤 바란스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렇겠습니다. 그러려면 상당 부분 네. 기술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군요. 이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은 앞으로 우리 방위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잠시 조금 말씀해 주셨거든요. 국가의 보조를 더 많이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그 안에서 뭔가 기술 개발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시고 혹시 걱정되는 바가 아까도 있지는 않으시죠? 말씀을 드렸지만 네. 소위 말해서 이제 기술 발전을 위한 기술 투자 네. 이것이 이제 늘어나겠죠. 아까는 이제 전체 한 100억 중에서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 투자가 늘어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업체가 부담하는 것들이 좀 줄어지고 네.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 개발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연구원들. 줄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네네. 염려인데요. 예. 그 부분은 이제 그 비율 자체를 불합리하지 않게 네. 점진적으로 잘 조정해 나가면 되기 때문에 네. 개발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 동기유발이라든지 사기에도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주 안에서 해야 되겠죠. 사실 뭐 드는 것은 몰라도 나는 것은 안다고 사람이 가장 여유롭게 누리던 시절에 그걸 잊지 못하지 않습니까? 잘 다독이 있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우리나라 방위 산업의 수준이 어느 정도로 올라와 있는가에 대해서 민간인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잘 모릅니다. 앞서 뭐 터키의 K2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자랑할 만한 부분, 또 세계 속에 우리나라의 이 방위산업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그 방위산업 기술은 많이 그래도 굉장히 발전된 수준이죠. 네. 우리가 뭐 잠수함도 만들고 그다음에 비행기도 만들고 또 헬기도 만들고 또 우리 뭐 함정은 거의 다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 부분 수준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이제 내장되는 핵심 부품 네. 이런 것들은 아직도 세계 수준에 비하면 상당히 미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우리가 이제 함정 예를 들면 지금 선박을 만드는 기술은 아마 우리나라가 최고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탑재된 레이더라든지 유도탄이라든지 네. 이런 어떤 그 소위 말한 무기 체계 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해에서 도입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운 감이 있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항공 분야에서도 이제 FA-50을 우리가 수출을 하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초음속 그 항공기를 우리가 개발하는데 네네. 그 안에 있는 그 항포 장비를 포함한 그런 그 IT 분야 그런 것들은 아직 우리가 미흡하다. 또 거기에 장착하는 무기 체계, 유도탄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아직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받죠. 그러시군요. 예. 앞서 초반에 의원님께서 이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해주셨는데 비리가 있다라는 건 비리가 일어날 만한 어떤 소지가 있고 또 그런 갈등을 겪고 있는 현장인들의 애로가 있겠죠. 방위산업체에서 겪고 있는 애로점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이들을 관리하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방위 사업체에서 지난번에 이제 현대 로펌하고 네. 그다음에 카이를 우리 국회의원들이 갔었어요. 네. 그때 이제 우리 현장에서
간부들이 건의한 내용들을 보면 네. 연부액, 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 데는 전체적인 뭐 1,000억이 들어간다. 예. 그럼 그걸 5년 동안에 하면은 매년 200억씩을 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주는 액수가 적절한 시기에 맞게, 아. 그다음에 또 금액이 부족하지 않게 네. 이렇게 줘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하. 미흡한 것 같아요. 업계가 이제 무기 개발비를 분담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예를 들면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경우에 8조 8천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아유, 크네요. 그게 개발비를 업체가 20%만 부담한다 하더라도 네. 1조 6천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1조 6천억을 업체에서 그걸 해낼 재간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금융권에서 그걸 이제 빌려다가 그래야죠. 하게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한 이자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결국은 그 이자까지를 포함해서 정부가 나중에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금융권에서 그렇게 빌려 쓰기 전에 정부에서 좀 충분한 개발비를 주면은 네. 그런 부담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연백 문제하고 개발비에 대한 충분한 어떤 네. 그 사전 지급 예. 이런 것들이 대단히 업체가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봤어요. 국방과학연구소가 그러면 이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국방과학연구소는 이제 아까 기술료를 기술연구. 받아가지고 네. 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건 방사청에서 방사청에서 해야죠. 그렇군요. 이제 그 방위산업에 대한 투명성, 특히 투명성, 효율성 논란이 많았었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어렵지만 자부심을 갖고 연구개발하는 방위산업체까지 매도되는 것을 좀 걱정하는 시각도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우리나라 방위 사업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선결 과제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방위사업청을 독립청으로 만든 것이 이제 율곡비리, 소위 말한 린다김 비리로부터 린다김. 기억이 거기서부터 납니다. 출발이 돼서 2000년대 초반이었죠. 방위사업청을 이제 네. 독립청으로 만들어줬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면에서 전부를 방위사업청에서 해요. 예를 아하. 들면 기획, 계획, 그다음에 평가, 네. 감사 예. 이거 전부 다 한 부서에서 다 한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견제해줄 그 기능이 없어요. 아하. 그래서 우리가 작년 11월 달에 우리 국회에서 네. 기획 파트하고 평가 이것은 이제 국방부의 주자. 네. 그래서 중기 계획까지는 국방부에서 이제 작성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조금 이제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선 시스템상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해줘서 네. 그 정착되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의 문제인데 그렇죠. 그야말로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방사청에서는 그런 비리가 터질 때마다 문민화 비율을 높인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것은 결국 군에 있었던 사람을 전역시켜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아. 옷만 바꿔 입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뭐 그렇게 큰 개선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사람이 바꿔지도록 하는 교육, 네. 의식을 바꿔주는 교육, 네. 그다음에 전문성을 길러주는 네. 교육, 또 도덕성을 길러주는 교육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사청 네. 독립의 네. 교육기관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람을 바꿔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먼저 선결되어야 그렇죠. 우리나라의 방위 사업이 제대로 갈 수 그렇죠. 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가 병역법 개정안입니다. 군복무를 대신한 이른바 대체 복무와 관련된 내용이던데요. 입법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제 대체 복무자는 주로 이제 복지 시설이나 공공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네. 공중방역수의사, 네. 국제협력의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대체 복무를 시키고 있는데요. 네. 이분들은 이제 병역도 필하면서
그다음에 임기제 공무원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도 훨씬 더 엄격히 그 복무해야 될 책무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언론에서도 가끔 보도된 것을 보면 근무지를 이탈한다든지 아하. 또 뭐 자기 직분과 관련해서 자기 전문성과 관련해서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네, 네. 이런 사건들이 터지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마다 이걸 사실은 병무청에서 감독할 권한이 없어요, 지금은. 아하. 그래서 지금 각 부처에서 시장군수에게 임해가지고 지금 감독하는 기능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병무청에서도 그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 하는 차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각 부처의 또 입장도 있기 때문에 부처하고 사전에 잘 협력해서 협조해서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대체 복무자들의 모든 분야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일부죠. 예, 그럼 대체 복무제가 애초에 갖고 있던 취지는 뭐 앞서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소위 말해 사회로 나갔을 때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분들의 얘기를 거론하셨는데 뭐 사회복지요원이라든가 사회공익요원들은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럼 병역법 개정안에 담긴 주요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제 대체 복무를 하는 그 분야가 10개 분야가 있어요. 네. 그 10개 분야별로 자기 직분에 확실하게 일할 수 있는 소위 말한 관리될 수 있는 네. 그런 권한을 우리 병무청에 주면 네. 병무청이 이제 해당 부처하고 협조해서 불시에 네. 이렇게, 아, 불시에. 불시에 가서 네. 감독도 하고 제대로 잘하고 있나?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리하면 좀 그분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대체 복무라는 분들이 사실 다 열심히 하지만 그렇죠. 일부 있었던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인데요. 알겠습니다. 자, 이 개정안 처리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두 가지 개정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마 각 부처에서는 부처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인데 네. 굳이 또 병무청까지 와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예. 것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은 그게 통과가 잘 안 됐어요. 안 됐군요. 법사위에서.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을 어떤 강제 조항으로 넣지 않고 네. 사전에 협조해서 동의를 받은 다음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 이번에는 뭐 잘 통과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새롭게 관심을 두고 있는 현안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2015년도의 계획, 포부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우선은 이제 제가 지역구를 담당하니까 네. 용인이 이제 소위 말한 수도권 규제, 그다음에 네. 상수원 규제, 네. 또 군사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이런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규제를 우리가 고칠 수는 없지만 네. 그 이제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네.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이 군대 문제는 이제 정보부처에서는 어떤 상품이나 물건을 사올 때 네네. 회전자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회전자금. 네. 네. 그래서 조달본부에서 그 회전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네. 소요 예측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잘못되더라도 그 여유자금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수익과 지출 계정에 들어있지 않는 여유자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사청에서도 우리 그 물건을 살 때 네. 그런 회전자금에 대한 규정을 같이 좀 적용을 하면 아. 우리 군에서도 뭐 예를 들면 병사들의 옷을 소요를 다 예측하지 못해가지고 뭐 부족하거나 이런 일들이 가끔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럼 그런 일들을 방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회전자금법도 한번 발전을 시켜볼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방의 가장 큰 문제가 물이에요. 물. 네. 네. 그래서 우리 물에 관한 것들이 국민들 안에 소위 말하는 국민들에게 좋은 물을 먹이는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가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군인들은 거기서 제외돼 있어요. 아, 그래서 장기간 그 군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을 그 주민들 개념에 포함시켜서 네. 우리 군인들에게도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주자.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이제 법안을 좀 제출할까 합니다. 네. 네. 젊음을 바쳐서 군에 헌신하셨던 현장 경험자로서 정말 실속 있고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를 뭐라 그럴까요? 채워주는 그런 법안을 준비 중이신데 새해에도 활발한 입법 활동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회 입법데이트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